네, 실시간으로 시장 보시려면 매일경제TV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10시 45분 구간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1차 매매 마무리하면서 지금 시점에서 다른 사람들은 어떤 종목에 관심 갖고 있는지 실시간 검색 상위 종목을 통해 전략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드홀딩스의 권영우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먼저 1위부터 10위까지 가장 많이 검색된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1위와 2위에 반도체 주가 굳건히 이름을 올리네요.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삼성전자 두 기업 다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밖엔 경영권 분쟁 아직 안 끝났어요. 한미사이언스 급등하는 상황. 남부 경협주인 일신석재가 4위에 이름을 올리고요. 원전주가 연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세 종목이나 함께합니다. G2파워, BHI, 피코그램. 그리고 디어유가 중국 진출 소식 속에 오늘 주가 흐름이 뜨거운데요. 검색도 많이 되고 있었고요. 또 비트코인이 7만 달러를 다시 돌파하자 관련주가 급등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세요라는 조언이 있거든요. 잠시 후에 팁 하나만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관련해서 우리기술투자 강세 유지 중이고 대성창투는 윗꼬리 달고 현구간 좀 내려온 모습입니다. 자, 이 가운데 일단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경영권 분쟁 도대체 언제까지 가나 한미사이언스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려아연 따라잡기 정도로 상승을 한다라고 해석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한미그룹 자체에 경영권 분쟁으로 주가 상승 모멘텀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그런 재료들이 아직 살아있는 건지 뭐예요? 지금 아직 공개 매수가 안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구도가 임형제랑 모친 삼자연합 이렇게 해서 형제랑 삼자연합 간의 대결 구도가 좀 형성이 됐는데 지금 아직 공개 매수를 한해 만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일단 주가가 아직 크게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이런 이슈는 충분히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주주총회가 이제 12월 말에 28일경에 있기 때문에 이 주주총회가 있기 전까지는 이런 이슈몰이가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도주가 없는 상태에서 이 경영권 분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좋은 주가 상승 업사이드의 재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에도 매매 접근을 해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뭐 기간 설정을 지금 하긴 좀 어렵겠지만 한미 자체에도 아직은 주가 상승을 요하는 모멘텀이 남아있다. 이렇게 저희가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주가가 튀어오르거나 그 모멘텀이 가시화되는 그 순간 저희는 매매 전략 다시 한번 권영우 대표 모시고 짜보면 좋을 것 같고요. BHI도 한번 볼게요. 원전주에 대한 강세가 두드러지는데 앞서서 김태성 본부장은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단기로 접근하면 좋겠다는 조언을 좀 주셨어요. 그럼 BHI는 어떤 접근이 필요할까요? BHI도 아무래도 이제 원전 쪽에 속해 있다 보니까 단기적인 접근이 좋을 것 네. 같은데 지금 일단 원전 쪽이 보시면 트럼프 트레이드로 편입이 됐거든요. 이제 트럼프가 SMR을 확대한다고 밝히면서 지금 베팅 사이트에서 어쨌건 트럼프 지지율이 지금 해리스보다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미증시 보니까 그 뉴스케일 파워 네. 그리고 오클로 이런 주식들이 20%대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국내 증시에 좀 영향을 줬던 것 같고 뉴스케일 파워랑 직접적으로 이제 방문한 기업이 바로 BHI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SMR 테마에서는 BHI가 중심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적도 사실 상당히 좋습니다. 네. 수주잔고가 굉장히 좋은데 지금 국내 원전 신한울 3, 4호기 이게 총 사업비가 11조 정도 되거든요. 이 11조 가량인데 발주가 시작되면 올해 4분기부터 BHI의 수주 잔고가 내년에 걸쳐서 한 2천억 정도 가까이 좀 터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체코 원전 수주도 있고 뭐 글로벌 원전 시장의 수출 기대감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고가권에서 추세를 유지하면서 당분간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꺾이는 거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 대선이 일주일 정도 남아 있다 보니까 트럼프랑 해리스랑 대선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그러니까 해리스가 이기게 되면
이 BHI한테 좀 안 좋은 결과로 받아들일 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선 전까지는 유효한 트레이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대선 전까지 트레이딩하기에 괜찮은 원전주. 여기에 BHI는 증권가에서도 사상 최대 수주 실적이 가시화되고 있다라며 호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숫자까지 나온다 이런 해석인데요. 그럼 원전주 가운데 BHI를 탑픽으로까지 저희가 봐도 되겠습니까, 대표님? 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제 기준에서는 BHI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G2 파워는요? G2 파워, 저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한 몇 년 있어야 매매를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BHI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숫자로도 실적을 증명을 했고, 이 오랫동안 박스권 상단의 그 가격대를 이렇게 돌파를 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조금 소량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가상화폐에도 관심이 되게 많으신 게 권영우 대표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상화폐 관련해서 관련주 오늘 움직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간략하게만 팁 좀 주세요. 7만 달러를 돌파했는데 이것도 이 비트코인 관련해서도 이제 트럼프가 워낙 이제 되게 그 호의적인 네. 태도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같이 금이랑 비트코인이랑 같이 오르고 있는데 가상화폐 매매는 대선 끝나고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시간으로 많이 검색되고 있는 종목들을 먼저 확인해 봤는데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참고하고 있는 리포트 토대로 순위를 매겨봤어요. 오늘 나온 리포트 기준입니다. 가장 많이 참고하고 있는 리포트는 키움증권에서 발행한 유한양행입니다. 효자, 랭라자의 마일스톤 유입으로 호실적을 기록했죠. 밸류에이션 할증 적용을 통해서 목표가는 19만 원까지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자, 이외에는 현대로템이 있는데요. 이어지는 폴란드 수주 덕분에 실적도 서프라이즈였죠. 4분기에도 컨센을 상회하는 실적 예상된다라는 분석 나오고요. IM증권에서 LG에너지솔루션 리포트 발행했는데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는데 목표가는 50만 원으로 하향을 합니다. 잠시 후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자, 하나마이크론 신한투자증권에서 발행합니다. 레거시 반도체 외주화에 최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했고요. 마지막으로 LG화학, 올해보다 내년을 바라보자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주가는 저점 구간을 통과 중이라면서 중국 모멘텀에 따른 화학업종 투심 개선을 지켜보자라는 분석 제시됐습니다. 자, 이 가운데 현대 로템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4분기 기대감이 벌써 거론되고 있는데 이 4분기 호실적을 예상하는 근거 알아야 저희가 뭐 투자에 나서지 않겠습니까? 4분기 호실적인 테슬라양 4680 배터리인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지금 리포트 한번 보면 네. 지금 현대로템인 거죠? 네, 현대로템이에요. 네, 현대로템. LG엔솔 잠시 후에 하겠고요. 네네. 3분기 컨센이 상회가 됐고 4분기는 이제 폴란드 그리고 그 폴란드 2차 계약이랑 루마니아 계약이랑 그 국내에서도 이제 4차 연장 계약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수주 잔고로 좀 반영이 되면서 좀 주가가 업사이드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매수 의견이 지금 바인데 목표 주가 74,000원이거든요. 근데 네. 이게 지금 보시면 철도 쪽 원래 현대로템이 방산도 방산이지만 철도 쪽이 수주 잔고가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철도 쪽의 그 수주 잔고도 어떤 중장기 측면에서 봤을 때 성장이 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단기 주가 상승은 좀 부담이 되지만 업황으로 보면 여전히 매수 관점이다. 이렇게 지금 리포트가 나왔는데 네. 제 생각에는 방산주는 지금 중소형주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방산주의 업사이드를 결정짓는 거는 수주 잔고,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 이런 모멘텀도 있지만 백그라운드인 전쟁 리스크가 어떤 공포감이 계속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유지가 돼준다면 방산주는 좀 더 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북한이 지금 러시아 그 쿠르스크주에다 지금 배치를 해놨거든요. 북한 병사를 배치를 해놨고 이제 미국이 국방부가 이제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군이 지금 전투 그 준비를 해서 투입을 하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무기 사용 제한을 전혀 두지 않겠다라고 말한 만큼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내 그 무기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반영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기 지원을 만약 하게 되면 청궁 그리고 이제 155mm 그때 말씀드렸던 포탄 이런 것들이
주요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청궁에다가 납품을 하는 중소형주가 코츠테크놀로지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로템에는 K2 전에 부품 납품, 그리고 LIG 넥슨에다가 그 청궁에 납품을 하는 게 이제 코츠테크놀로지인데, 수주 잔고가 24년 대비 25년에 약 2배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중소형주로 봤을 때 탑픽이 코츠테크놀로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형주는 아니고 중소형주만 보자라는 거예요? 네, 당분간은 네. 중소형주를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 로템에 대한 리포트 목표가가 상향되면서 이에 따라 전략을 좀 세워봤는데요. 우호적인 이야기가 나왔고 숫자도 잘 찍히긴 했지만 업황 자체가 좋다라는 걸 대형주를 통해 저희가 발췌를 했습니다. 그리고 투자에 나선다면 중소형주 쪽으로 들어가는 게 내 계좌, 내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라는 것도 저희가 잘 참고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LG엔솔 이야기하고 싶으셔서 벌써 힌트를 좀 주셨어요. 목표가는 근데 좀 하향이 됐더라고요. 보수적 접근이 필요한 시기로 봐야 될까요? LG에너지 솔루션이 목표가는 하향이 됐죠. 네. 그러니까 실적은 사실 지금 증명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2차 전지를 저는 좋게 보는 이유가 이제 패시브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헬스케어 업종, 2차 전지 업종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먼저 리포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LG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목표가 50만 원 하향이 있는데, 그 이유가 3분기 실적은 어쨌건 컨센을 상회했지만 네. 이 오픈을 해보니까 IRA에 따른 보조금을 받은 거를 제외하면 사실상 영업 적자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적자인 회사인데 보조금으로 먹고 사는 그런 네. 그런 거다라고 해서, 다만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이번 분기부터 그 스텔란티스 합작법 그 모듈이 공장 가동하고, 그다음에 현대차의 합작법인도 그 연결 실적에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은 좀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리포트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GM이랑 그 유럽향 물량도 좀 출하가 좀 늘어날 것이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분기 대비 이게 17% 정도 좀 늘어난 상태고, 결론적으로는 목표가는 하향이지만 26년도, 27년도에 그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PER을 적용했을 때 좀 경쟁사 대비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낮다. 그렇지만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비중 확대 전략을 LG엔솔을 단기 트레이딩이요? LG엔솔을 이제 단기 트레이드 관점에서는 비중 확대다. 뭐 이렇게 리포트가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근데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을 때는 2차 전지가 매력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그 테슬라가 20%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테슬라가 그 실적을 보니까 컨센을 약간 하회했습니다. 컨센보다는 실적이 안 좋게 나왔는데 EPS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EPS 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거는 수익성을 그래도 증명을 했다라고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제 테슬라에다가 주요 공급 양극재를 공급하는 LNF도 전일 10% 정도 좀 상승이 나온 것을 봤을 때, 당분간 테슬라 모멘텀으로 2차 전지 섹터가 단기 변동성을 좀 줄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외국인 중심으로 패시브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리포트를 토대로 그리고 실시간 검색 상위 종목을 토대로 4종목 전략을 세워드렸는데요. 업종이 다 달랐어요. 뭐 2차 전지도 봤고요. 방산도 봤고요. 원전 그리고 경영권 분쟁 중인 한미사이언스까지 각 전략이 다 달랐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점에 맞는 전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내용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오리도홀딩스의 권영우 대표는 저희가 또 이틀 뒤에 만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